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MB골드 김진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네. 어제 소개한 종목이 상한가를 도달하고 그 다음 날도 급등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 확률 자체는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네. 거예요. 그 확률 자체는 거의 한 50에서 한 60개 종목 정도도 매수를 하셔야 나올까 말까 하는 그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하루에 두 종목만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떻게 어제 소개해주신 구형테크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대단한 장면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앞으로 만약에 애플과 협업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최근에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올라간 폭이 전혀 없는 종목이기도 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한 8%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 아까 1차 매수하신 분들만 보유하고 계시고 1차 목표가를 다시 2,50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아까 방송 초반에 혹시 매수하시거나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200원 라인대를 일단 이저가를 잡고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애플과 협업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최근에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대비 네,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네. 저는 갑자기 말씀해 주시고 나서 급등이 나와서 네. 이 종목은 좀 다음에 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까지 거의 상한가까지 한호가 남겨두고 급등을 보여주면서 왜 이 종목을 안 노려봤을까 좀 후회를 했는데 한번 네. AS 받아볼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3,100원이 아마 상한가인데요. 3,095원까지 한원가 남겨놓고 오늘 네. 29.77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일에 이어서 거의 60%, 55%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부터 제가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차 관련 섹터는 우리가 1분기에 가장 주목해야 될 섹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1분기에 시장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섹터고 근데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그동안은 뭐 자율주행 섹터라든지 또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또 뭐 수소차 관련 섹터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지만 선별적으로 지금 이제 진짜 실적이 입증되고 있고 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의 바로 매출이 바로바로 찍히는 기업들 또 실적으로 바로 직접적인 수혜주 종목들만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형테크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 기아가 이제 조지아 공장에 바로 부품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2002년 6월부터 미국에 이제 공장을 세웠고 공장 2개나 이제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아차와 또 현대차가 애플과 협업을 통해서 스마트카를 양산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천여 가지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구형테크이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바로바로 부품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웬만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도 21.59%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유가가 지금 워낙에 대바닥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반등권에 들어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20여 개의 주유소를 또 보유하고 있어서 또 이제 유가 관련 주로도 엮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치 인물주로 이낙연 더불어당 당대표 관련해서도 어떤 지금 뭐 회장이요. 네, 종친의 뭐 부회장이고 이낙연 당대표가 뭐 회장이다라는 루머도 좀 돌고 있고요. 또 후원 회장이다라는 말도 있어가지고 또 정치 인물주로도 같이 묶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익절가를 잡아드리고 다시 한번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절가는 현재 2,9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2,700원 라인대를 익절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오늘의 고가였던 3,095원을 3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차트가 참 아름다워요. 네. 쭉 기간 조정을 거쳐서 맞습니다. 말씀하시고 나서 급등을 딱 보여주니까. 네, 장대 양봉만큼 차트가 또 이쁜 차트도 없습니다. 사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 다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전거래를 짚어주셨던 아모그린텍도 한번 리뷰해 볼게요. 맞습니다.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오늘은 소폭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차례 좀 큰 상승이 나왔다가 그 이후에 이제 박스권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는 바로 이틀 만에 목표가를 터치했다가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재매수의 관점으로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력 상품은 이제 FPCB 관련해서 무선 모듈 그리고 또 5G 관련해서 또 자동차 센서 FPCB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렸었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자성 소재 관련해서는 기술력이 입증돼서 기술 특례에 상장한 업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자성 소재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리드
그리드에도 쓰이고 또 태양광에도 쓰이고 5G에도 쓰이기 때문에 여러 각대로 또 다양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그대로 16,500원 라인대를 잡고 돌파 시에 18,2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요. 13,500원 라인대를 잡고요. 14,000원이나 또는 14,5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어제자 종목 리뷰 들어봤고요. 또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오늘 네. 또 13%대 급등 보여주면서 2차 목표가 터치한 종목이 있습니다. 1월 13일 날 우신 시스템을 소개해 주셨었어요. 구형테크 말씀드리기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게 우신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대차와 LG전자가 LG그룹이 이제 합작으로 했던 HL 그린파워에 어떤 수소차,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설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우신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 모델 3에도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또 현대차와 또 애플카 협업 또는 LG전자와 마그나의 전기차 합작 법인을 통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우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은 조금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신 시스템 또 구형테크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제가 2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4,700원을 돌파하고 고가가 5,090원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2차 목표가 수익 실현하시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한 20% 정도 수익이 찍혔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홀딩 중이신 분들은 제가 2절 라인대라 목표가를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4,600원 라인대, 현재 지금 4,640원인데요. 4,600원의 익절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3차 목표가는 오늘 고가는 5,090원인데요. 딱 5,000원 라인대까지 3차 목표가를 다시 한번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3차 목표가 5,000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수소차 관련해서 1월 11일 날 동아화성을 들고 와주셨는데 네. 오늘만 해도 또 10%대까지 급등이 나와줬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지금도 고가가 그러네요. 지금 현재 14,100원에 위치해 있고 제가 이제 이걸 2차 목표가를 14,300원을 말씀드렸어요. 아마 네. 2차 목표가를 오늘 달성을 한 것 같은데 동아화성 같은 경우도 사실상 오늘 수소차 관련 종목에서 유일하게 동아화성만 좀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 동아 퓨어셀을 통해서 2009년부터 10년 넘게 꾸준하게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수소차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택을 개발하고 있는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스택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동아화성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LG전자와 또 LG화학과 같이 손을 잡고 또 같이 가스켓을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입증됐고요. 그래서 오늘 수소차 관련 종목에서 또 유일하게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목표가를 14,300원을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14,300원을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익절 라인대를 좀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3,500원을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3차 목표가도 다시 한번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차 목표가는요. 15,500원 라인대를 3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15,500원 3차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 기분 좋게 네 가지 종목 리뷰를 들어봤으니까 또 첫 번째 섹터 시작해 봐야겠죠. 오늘 그럼 첫 번째 섹터는 어떤 걸 노려볼까요? 네, 일단 뭐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제가 이제 미래차 섹터, 뭐 2차 전지, 또 그리고 뭐 자율주행 섹터, 뭐 스마트카 여러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네. 거의 뭐 90%가 넘는 확률로 계속해서 급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구형테크도 이제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또한 이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후속주를 준비했습니다. 또 가져왔습니다. 자동차 부품 섹터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밀고 네. 있는 섹터를 너무 맞습니다. 티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네. 비보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아까 수소차 관련 섹터에서는 지금 동아성만 좀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자동차 부품 관련 섹터에서는 뭐 구형테크라든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우신 시스템 같은 종목들만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종목별로 또 이제 옥석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수소차면 수소차, 전기차면 전기차, 친환경이면 친환경 여러 부분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기술력이 입증된 독보적인 기업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직접적인 수혜, 또 기술력 보장된 그러한 종목. 네. 그럼 어떤 후속주를 들고 오셨을까요?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또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또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일 좀 큰 상승이 나오면서 또 목표가를 터치하기도 했지만은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우 부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우 부품 달릴까 말까해서 또 네, 한 번 소개해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대안주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을 연이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에 네. 따른 대안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대우부품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3.95% 상승하는 중이고요. 3,160원 지나가고 네. 있습니다. 모멘텀 꼼꼼하게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대우부품을 가져온 이유를 실제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우부품은요, 자동차용 콘덴서와 전장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가져왔는데 대부분 이제 친환경 부품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비 개선 그리고 친환경 부품이 주력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수소차에 들어가는 EWP, 수소 연료전지에 자동차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전기 펌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에 따른 EWP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대우부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현대, 또 기아뿐만 아니라 뭐 현대모비스, 만도, 국내외 자동차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요. 자동차 부품 업체들까지 꾸준하게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기차, 수소차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PTC 히터도 생산하고 바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지금 이제 뭐 전기 자전거 또 신재생 에너지로 묶이고 있는 전기 자전거, 전기 킥보드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까지도 같이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진짜 말 그대로 대우 부품입니다. 그래서 각종 부품들, 자동차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플라잉카 관련 섹터로도 묶일 수가 있어요. 2025년도에 이제 플라잉카를 상용화를 목표로 좀 달려가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플라잉카가 이제 수소 연료 전지로 작동할 가능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드론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따라서 대우 부품이 관련된 부품들을 계속 납품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부품 관련 종목들 구형테크도 말씀드렸었고 우신 시스템, 세종공업 여러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대우 부품도 마찬가지로 가장 수소차와 전기차, 친환경차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부품들을 꾸준히 납품하고 있고 최근에 전일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가 상승폭을 좀 반납했는데 다시 한번 최근에 박스권을 강력하게 돌파했다라고 판단돼가지고요. 다시 한번 구형테크의 후속주로 대우 부품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친환경차, 뭐 수소차, 네. 전기차와 다 모멘텀이 맞닿아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이는데 사실 뭐 드론 택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네. 플라잉카 좀 더 미래차 영역 더 넓게 보면 그것까지 다 미래차로 포함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수소연료 전지나 이런 부분들 좀 더 장기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대우 부품 같은 종목도 이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바닥 구간에서 이제 돌아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미래차 섹터는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들을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네. 우리가 1분기, 특히 우리 상반기까지도 우리가 미래차 섹터는 꾸준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래차 섹터 같은 경우는 새로운 먹거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또 친환경 관련 섹터는 지금 이제 바이든 정권이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는데요. 그에 따른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로도 같이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이제 4대 그룹 총수도 연이어서 지금 회동하면서 미래차 섹터 그리고 또 이제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또 친환경 섹터 또 자율주행 4차 산업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차 섹터는 우리가 꾸준하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 종목들이 타점이 올 때마다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투자 컨셉트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네, 지금 한 5, 6%대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대우 부품이라는 종목도 사실상 제가 12월 초에 아마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큰 상승이 나와서 전일 이제 목표가를 한번 터치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난 종목이라서 이제 리뷰를 하지 않았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전일의 상승폭을 좀 반납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재료가 전혀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일 이제 급등이 나왔던 전반적으로 이제 기아차 관련해서 F카 생산설이 돌면서 큰 상승이 나왔잖아요. 수급이 분산됐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매물이 출회됐고 큰 폭의 조정이 나왔었는데 전일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의 특징은요.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고 최근에 다른 자동차 부품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폭이 다소 제한적이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스권을 전일 돌파하는 시도를 보였고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큰 시장에서 수급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2,75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종가상 이탈했을 때 2,75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800원이나 또는 2,9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3,350원 라인대,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돌파 시에 3,650원 라인대까지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부품 이렇게 가격 전략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섹터 살펴볼게요. 어떤 섹터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이 섹터도 지금 꾸준하게 가져오고 있는 섹터인데요. 바로 준비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섹터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섹터 오늘 네. 두 번째 섹터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왜 달려야 할까요? 네, 뭐 2차 전지 소재 또 그리고 첨단 소재는 제가 그냥 꾸준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그 소재 안에서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미래차, 또 차량 경량화, 뭐 여러 가지 또 자동차 관련된 또 미래차 관련된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또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꾸준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도 말씀드렸었고 연이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시장의 어떤 특정 주도 섹터가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추가 부양책도 발표가 나왔었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시장엔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종목 싸움이다. 종목 장세가 심화됐다는 관점에서 미래차 섹터 안에서 2차 전지 소재 섹터는 우리가 꾸준히 지켜보자는 관점에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도 네. 들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2차 전지 소재이기도 하고 MLCC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기도 한 대주전자 재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참 오랜만에 만나는 맞습니다. 종목입니다. 대장주로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는요.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가격 화면으로 함께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1.39%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49,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료들 짚어주세요. 네, 일단 대주전자 재료는요. 세계 최초로 실리콘계 응극제를 개발해서 전기차용 파우치 셀을 적용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흑연 소재에 대비해서 실리콘 응극제 같은 경우는 전기차 주행 거리를 2배 이상 향상시키기 때문에 어떤 첨단 소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실리콘계 응극제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실적 또한 올해 사상 최대 실적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LCC 관련해서 이제 페이스트를 삼성 SD에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MLCC 관련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MLCC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산업의 쌀이라고 말씀드렸었고 네. 그리고 적측 세라믹 콘덴서는 우리가 미래차 관련 섹터에서도 같이 우리가 묶어서 봐야 될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응급제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MLCC 관련해서 같은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자는 관점에서 대주전자 재료를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목표가랑 손절가는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네, 이제 당연히 저는 목표가를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려서 바로 이제 목표가를 터치를 했었었는데 네. 항상 저는 박스권 라인 때 상단 부분을 목표가를 잡아드려요. 거기서 한 10에서 한 12% 정도가 1차 목표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목표가는 한 20에서 25% 정도가 2차 목표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손절 라인대를 45,000원 라인대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종가상 이탈했을 때 박스권 하단 부분은 당연히 종가상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46,000원 부근대 또는 47,0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도 당연히 아까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대로 54,500원 라인대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돌파 시에 54,000원을 일자가로 잡고 6만 원 라인대까지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 54,500원, 2차는 네. 6만 원이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더 많은 이야기 오늘 나누고 네.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무료 방송 켜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이제 어김없이 MBN골드 사이트에서 오후 4시에 시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바이든 정부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4시 무료 방송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 오늘 강한 상승장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이런 시장에선 절대 소외되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을 오후 4시에 알려드리겠습니다.